채임? 네가 뭘 책임져? 지금 당장 저 개를 밖으로 내보내. 어르신, 이 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채임? 네가 뭘 책임져? 박태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비가 좀 그치고 나가세요. 서리도 상처가 있어서. 박태준은 민지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인사고과보다 내 개를 먼저 걱정하고 있어. 지점장한테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지점장이 다시 소리칩니다. 강민지,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지점장님, 재벌 회장 박태준은 오늘도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노인 하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매일 이 은행을 찾았죠. 이유는 단 하나 예비 며느리 후보를 직접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곁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진돗개 서리가 조용히 발을 맞추고 있었죠.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실험.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한 마리 개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의 낡은 상가 1층, 한빛은행 수진지점입니다. 오늘따라 점심 무렵부터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로비 천장에 달린 낡은 스피커에선 주현미와 이미자의 노래 테이프가 번갈아 흘러나오고 있죠. 번호표 기계 앞엔 시장 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고 김밥 천국 포장지에서 풍기는 참기름 냄새가 은행 로비 전체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은행의 오후입니다. 창구 안쪽에 앉은 강민지 대리는 올해 31살입니다. 민지는 지금 자필로 정성스럽게 쓴 어르신 안심카드 묶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마다 ATM 큰 글씨 사용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수수료 면제 안내문과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까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민지는 매일 이렇게 조금씩 카드를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입구 유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나란히 따라 들어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는 품위 있는 자세로 노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비가 황급히 다가갑니다. 어르신, 반려동물은 은행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얘는 내 자식이야. 같이 들어가야 돼. 지점장 오성환이 인상을 쓰며 다가옵니다. 오성환은 50대 중반으로 항상 실적과 규정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밖에 묶으세요. 민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지점장님, 창가 좌석은 지금 비워져 있고 청결구역만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오성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보지만 고객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결국 혀를 차며 물러섭니다. 노인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창가 좌석에 앉고 서리는 얌전히 노인 발밑에 누워 바닥에 놓인 물그릇에 물만 조용히 핥습니다. 노인이 입을 엽니다. 통장 잔액 좀 보고 인감도장이 또 잃어버린 것 같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잔액 확인부터 같이 해볼까요? 민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돈 되는 일은 아니지. 실적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만 걸리는 일이지. 그래도 누군가는 이 느림을 견뎌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은행은 그저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지갑을 꺼냅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통장이 나오고 민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받아듭니다. 서리는 창가에서 가만히 민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눈빛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행 로비엔 어르신들의 작은 이야기 소리와 번호표 뽑는 소리,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평화롭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머금은 일상입니다. 민지는 이런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통장을 확인하던 민지가 말합니다. 잔액은 정상적으로 확인되셨고요. 인감도장은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니신가요?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시면 재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네. 고맙소. 서리가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민지는 서리에게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같은 날 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옥을 개조한 저택, 높은 담장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이곳은 박태준의 집입니다. 오늘 낮에 허름한 점퍼를 입고 은행을 찾았던 그 노인이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재벌 건설그룹 태산건설의 회장이자 업계에서 강단 있는 경영인으로 알려진 67살의 박태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박태준은 점퍼를 벗으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서리가 반갑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인을 맞이합니다. 박태준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서의 작품들과 고가구들이 이 집안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친절을 말하지만 눈은 돈을 보지. 오늘 만난 그 은행 대리 강민지라고 했던가. 눈빛이 달랐어.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그런데 저게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본성일까? 박태준이 넥타이를 풀고 정장 재킷을 소파 옆에 걸쳐놓을 때 서재 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옵니다. 박준혁은 올해 34살로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아들입니다. 박준혁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태준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봐라. 박준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민지라는 사람인데요. 박태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굳어집니다. 강민지, 그게 누구냐? 박준혁이 대답합니다. 은행원입니다. 한빛은행 수진지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박태준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오늘 낮에 만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보육원 출신에 의지할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지?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했느냐? 박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저 사람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박태준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가운 침묵이 거실을 채웁니다. 서리가 박태준의 발밑에 조용히 누워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박태준이 천천히 말합니다. 사람을 본다고? 사람을 정말 본다는 게 뭔지 아느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귀찮든 편하든 똑같이 행동하는 거다. 그게 본성이지, 나머지는 다 가면이야. 박준혁이 반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겁니다. 민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박태준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순하고 착했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집안의 며느리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태주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봐왔습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사람을 정말 본다면 귀찮음 속에서도 같은 선택을 하겠지. 돈이 안 되는 일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말이야. 박준혁이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태준은 대답 대신 서재로 걸어갑니다. 옷장에서 낡은 점퍼와 비닐을 다시 꺼내듭니다.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따라 일어섭니다. 박태준이 중얼거립니다. 내일 또 간다. 물론 서리랑 같이. 박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박태준은 아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시험을 해봐야지.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면인지 말이야. 하루 이틀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지. 박준혁은 아버지의 의중을 눈치챕니다. 설마 직접 가보시려고요? 박태준이 점퍼를 만지작거리며 웃습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인데 확실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 재산도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본성이야. 그게 가문을 지키는 진짜 힘이거든. 서리가 박태준의 손을 살짝 합습니다. 마치 내일의 일정을 이해한 듯한 눈빛입니다. 박태준은 서리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오늘 은행에서도 저 여자를 계속 바라보더군. 서리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볼 가치는 있지. 밤은 깊어가고 박태준은 내일 다시 은행을 찾을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더 귀찮고 까다로운 손님이 되어서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지만 박태준의 마음속엔 의구심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입니다. 한빛은행 수진지점의 문이 열리고 어제 그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다시 들어섭니다. 역시나 하얀 진돗개 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지는 창구에서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봅니다. 어제 인감도장을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오셨네요. 노인이 창구로 다가옵니다. 저기 어제 잔액 봤는데 말이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물론이죠. 통장 주시겠어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통장을 꺼냅니다. 민지는 시스템에 접속해 잔액을 조회해 줍니다. 어제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또 오셨네. 어제도 오셨는데.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천천히 확인하세요. 급하지 않으시니까요. 서리는 창가 좌석에 얌전히 앉아 민지를 바라봅니다. 똑똑한 눈빛으로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노인은 또다시 은행을 찾습니다. 이번엔 입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지가 입금 절차를 안내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네. 출금을 해야겠어. 민지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출금 절차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인이 말을 바꿉니다. 아이고, 역시 입금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미안하구만. 지점장 오성환이 뒤에서 민지를 쳐다봅니다.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시간만 잡아먹는 손님이라는 게 눈빛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입금과 출금 중 어떤 게 더 필요하신지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태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날엔 인내였어. 짜증 한 번 안 내더군. 그런데 오늘도 똑같네. 진짜일까
아니면 아직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사흘째입니다. 노인은 이번엔 인간 분실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민지가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인이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냅니다. 아, 찾았네. 집에 있었구만. 미안해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행이에요. 찾으셨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럼 신고는 취소할게요. 오성환이 작게 한숨을 쉽니다. 시간만 잡아먹어.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어르신 안심카드를 하나 더 건네며 말합니다. 어르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서리가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민지는 서리에게도 미소를 보냅니다. 나흘째, 닷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 납부를 하러 왔다가 서류를 빠뜨리고 다시 가져옵니다. 잔액 조회를 또다시 요청합니다. 매번 서리와 함께 오고 매번 돈이 안 되는 귀찮은 일들 뿐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립니다. 또 오셨네. 저 어르신 매일 오시는 것 같아. 걔까지 데리고 오고 말이야. 청소하기도 귀찮은데. 하지만 민지는 변함없습니다. 셋째 날엔 물그릇에 물을 더 채워주고 넷째 날엔 서리가 앉는 자리에 깔개를 깔아줍니다. 다섯째 날엔 어르신이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창가 좌석에 쿠션까지 준비합니다. 박태주는 매번 민지를 관찰합니다. 첫째 날엔 인내, 둘째 날엔 미소, 셋째 날엔 배려까지. 가면이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도 드물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서리는 매번 창가에서 민지를 바라봅니다. 박태주는 서리의 눈빛을 읽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을 알아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그리고 지금 서리는 저 여자를 신뢰하고 있어. 여섯째 날입니다. 박태주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은행을 찾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민지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분주합니다. 박태주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민지의 창구 차례가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민지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박태주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여전히 같은 태도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입니다. 박태주는 허름한 점퍼를 입은 채로 골목 국밥집에 들어섭니다. 남진과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있는 곳입니다. 서리는 주인 옆 바닥에 조용히 앉습니다. 박태준이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서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설아, 너 눈에는 어때? 저 사람 진짜 같아? 서리는 고개를 민지가 있던 은행 방향으로 돌립니다. 꼬리가 살짝 흔들립니다. 박태준이 웃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조금 더 봐야 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지 말이야. 국밥집 주인이 국밥을 내오며 말합니다. 어르신, 요즘 매일 오시네요. 이 동네 사시나 봐요? 박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아, 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서리가 박태준의 손을 살짝 합습니다. 박태준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해봐야겠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일지 확인해야지. 박태준은 국밥을 먹으며 지난 40년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주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다릅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적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노인과 개를 매일 같이 대했습니다.
그것도 변함없는 미소와 배려로 말입니다. 박태주는 국밥 그릇을 비우며 혼잣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보자. 위험한 상황에서도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땐 인정하지. 이틀 뒤 날씨가 급격히 변합니다. 오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점심 무렵부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까지 거세져서 우산을 쓰고 다니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은행 로비의 유리창엔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고 어르신들은 비를 피해 은행 안으로 몰려듭니다. 민지는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민원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때 입구 문이 벌컥 열리며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섭니다. 박태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리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고 하얀 털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노인의 옆에 붙어 섭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 한 명이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걔를 왜 들여보내요? 온몸이 젖어 있잖아요. 또 다른 고객이 거듭니다. 세균 옮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건 규정 위반 아닙니까? 지점장 오성환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경비를 향해 소리칩니다. 경비, 저개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 경비가 황급히 다가가 서리의 목줄을 잡습니다. 박태준이 말립니다. 잠깐만, 이 비에 밖에 있으면. 하지만 오성환은 단호합니다. 규정입니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 경비가 힘껏 서리를 끌어당깁니다. 서리는 저항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젖은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발이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집니다. 쿵 소리와 함께 서리의 몸이 유리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캉!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유리 모서리에 긁힌 상처입니다. 민지는 창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손님들이 놀라 비켜서는 사이 민지는 서리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얘 다쳤어요. 소독약이랑 거즈 좀 가져다 주세요. 민지는 재킷을 벗어 서리의 상처 부위를 감쌉니다. 서리가 아파하며 몸을 움찔거립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때 서리가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민지는 서리가 더 다치지 않도록 팔로 감쌉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의 팔이 유리 모서리에 긁힙니다. 붉은 피가 민지의 팔을 타고 흐릅니다. 직원 한 명이 소독약과 거즈를 가져옵니다. 민지는 자신의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고 먼저 서리의 상처를 소독합니다. 서리는 아파하지만 민지를 믿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박태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같은 선택. 저건 교육이 아니라 본성이다. 지금 이 순간 저 여자는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걔를 먼저 보호했어. 민지는 서리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창가 좌석으로 서리를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좌석에 비닐 커버를 깔고 준비해둔 수건으로 서리의 젖은 몸을 닦아줍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 앉아 있어. 따뜻하게 해줄게. 서리는 민지를 올려다봅니다. 눈빛에 신뢰가 가득합니다. 민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제야 민지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다른 직원이 발견합니다. 민지 씨, 팔에서 피가. 민지는 그제야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봅니다. 아, 이건 괜찮아요. 서리가 더 심했어요. 오성환이 노발대발합니다. 강민지 대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객들 앞에서 개를 안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성환을 마주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노인분께는 이 아이가 가족입니다. 비 맞고 떨고 있었어요. 사람도 개도 아픕니다. 오성환이 손가락을 들어 민지를 가리킵니다. 오늘부터 적의 출입 금지. 다시 들이면 내 인사고가 끝장이야. 알았어?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숨죽여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떤 어르신은 민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어떤 고객은 오성환의 편을 듭니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도 중요합니다. 청결구역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성환이 코웃음을 칩니다. 책임? 내가 뭘 책임져? 지금 당장 저 개를 밖으로 내보내. 박태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어르신, 이 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비가 좀 그치고 나가세요. 서리도 상처가 있어서. 박태준은 민지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인사고가보다 내 개를 먼저 걱정하고 있어. 지점장한테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오성환이 다시 소리칩니다. 강민지,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지점장님. 민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은행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다친 생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사고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어떤 어르신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몇몇 어르신들도 함께 박수를 칩니다. 오성환은 얼굴이 붉어지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지는 다시 서리에게 돌아갑니다. 상처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물그릇에 물을 담아줍니다. 서리는 민지의 손을 살짝 합습니다. 박태준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날 밤 박태준은 회사 보안팀에 연락해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엔 팔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서리를 안아 올리는 민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서리에게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장면, 피 묻은 붕대를 갈아주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태준은 화면을 멈추고 서리를 내려다봅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걸. 서리가 꼬리를 흔듭니다. 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입니다. 한편 그날 밤 민지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팔에 붕대를 갈아줍니다. 상처가 꽤 깊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리가 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울지 말자. 나 하나 무너지면 내가 돕던 어르신들이 더 불편해져. 지점장님이 화내신 건 내가 규정을 어겨서야. 하지만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건 변함없어. 민지는 서랍에서 보육원 시절 사진을 꺼냅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유기견 한 마리가 민지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민지는 어떤 생명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성환 지점장이 정말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줄까? 하지만 민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설이 다친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행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민지에게는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오성환 지점장은 민지를 볼 때마다
차갑게 눈을 흘깁니다. 다른 직원들도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두 지점장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전 10시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VIP 고객 예치금 300억 원의 수수료 처리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본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오성환은 황급히 관련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성환이 민지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강민지 대리, 지금 당장 들어와. 민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사무실 문을 엽니다. 오성환의 책상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성환이 서류 하나를 집어 민지 앞에 던집니다. 이거 봐. 마지막 승인 내가 했지? 지금 당장 고객한테 사과 전화해. 민지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민지는 예비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점장님,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입니다. 제 사인은 예비 검토란에만 있고요. 오성환이 책상을 쾅 내리칩니다. 말대꾸야?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내가 놓친 거잖아. 민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시스템상 최종 승인자는 분명 오성환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성환은 그 책임을 민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성환이 차갑게 말합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어. 그리고 며칠 전에 걔 들인 건 규정 위반이니까 그 책임도 내가 져. 각오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인사위원회 회부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심하면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성환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그리고 오늘부터 창구 업무 금지. 뒷정리나 해. 민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지 씨가 VIP 건 망쳤대. 3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니까 걔 드린다고 지점장님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민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 권한은 지점장에게 있습니다. 오성환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을 리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민지는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물이라도 마셔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민지에게 이 일자리는 전부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은행 전체로 퍼집니다. 어르신 고객 한 분이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민지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보이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민지는 서랍을 정리하며 사직서, 양식을 꺼내봅니다. 차라리 스스로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요. 민지는 사직서를 접었다 펴길 반복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꾹 참습니다. 울지 말자. 나 하나 무너지면 내가 돕던 어르신들이 더 불편해져. 그때 은행 입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문을 긁는 소리입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서리가 서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박태준 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리가 낮게 짖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이에게 다가갑니다. 설아, 어르신은 어디 계셔? 설이는 민지의 가방을 입으로 끌어당깁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집니다. 민지는 USB를 집어듭니다. 이게 뭐지? 내 가방에 이런 게 있었나? 설이가 USB를 향해 코를 킁킁거립니다. 민지는 컴퓨터에 USB를 꽂습니다. 파일들이 열립니다. 업무 로그 자동 백업 파일입니다. 민지의 눈이 커집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VIP 예치금 수수료 처리 건의 모든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자란엔 분명하게 오성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춥니다. 이걸 누가? 설이가 조용히 민지의 손등을 합습니다. 민지는 설이를 내려다봅니다. 설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민지는 설이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설아. 정말 고마워. 민지는 USB를 꼭 줍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명을 벗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을 믿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민지는 USB를 가방에 넣고 사직서를 찢어버립니다.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설 겁니다. 진실을 가지고요. 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민지를 바라봅니다. 민지는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밖에선 박태준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이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원룸에 돌아와 USB를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파일들을 하나씩 출력합니다. 내일 본사에 제출할 증거 자료입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거라고, 누구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민지는 출력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속으로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대신 기록으로 말하자. 규정과 사람 둘 다 지키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그게 내가 배운 거니까.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강남의 한옥 저택, 박태준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주일간의 은행 CCTV 영상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직접 편집해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박태준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자신이 허름한 점퍼를 입고 설이와 함께 은행에 처음 들어서던 날입니다. 지점장 오성환이 설이를 내쫓으려 할 때 민지가 조용히 나서서 창가 좌석을 제안하던 장면이 선명합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민지가 잔액 조회를 반복 요청하는 박태준을 한결같이 응대하는 모습입니다. 옆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민지는 변함없이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시간 낭비라고 수군거리지만 민지는 오히려 도장을 찾았다며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박태준은 화면을 멈추고 설이를 내려다봅니다. 맞지? 저 사람은 진짜야. 가면이 아니라 본성이야. 설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박태준은 다시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번엔 비 오는 날 설이가 다쳤던 그날의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민지는 피가 흐르는 팔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이를 안아 올립니다. 설이에게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민지의 입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창가 좌석에 비닐 커버를 깔고 수건으로 서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박태주는 화면을 다시 멈춥니다.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저 여자를 시험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사실은 서리가 나를 시험했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냐고. 박태주는 지난 40년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중 많은 이들이 박태준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돈이 보이면 친절하고 이익이 없으면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 그렇게 박태준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돈도 안 되고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서리를 보호했습니다. 박태주는 USB를 꺼내듭니다. 어제 서리가 민지의 가방에 몰래 넣어준 바로 그 USB입니다. 박태주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해서 은행 업무 로그를 백업하도록 했습니다. 오성환이 민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였습니다. 박태주는 USB 파일을 엽니다. VIP 예치금 수수료 처리건의 모든 기록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는 명백히 오성환입니다. 민지는 예비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박태주는 파일을 닫고 CCTV 영상을 다시 봅니다. 이번엔 민지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퇴근 후 로비를 청소하는 민지, 어르신 안심카드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민지, 민원 노트에 빼곡히 글씨를 적는 민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태주는 민원 노트 부분을 확대합니다.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글씨가 보입니다. 어르신 우선 원칙, 천천히 기다려드리기, 존칭 사용 철저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박태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 여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요. 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엽니다. 허름한 점퍼와 비닐을 벗어 옷장 깊숙이 넣습니다. 그리고 네이비색 정장을 꺼냅니다. 이제 변장은 끝입니다. 본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박태주는 거울 앞에 섭니다. 정장을 입으니 회장의 위험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민지는 정말 박준혁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가문의 며느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질문이야. 진짜 질문은 이거지. 민지가 우리 집안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박태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지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문에 들어온다면 차가웠던 집안의 따뜻함이 돌 겁니다. 박태주는 서랍에서 회사 직인을 꺼냅니다. 그리고 한빛은행 본사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오성환의 비리를 조사하고 민지의 누명을 벗기라는 내용입니다. 태상건설은 한빛은행의 최대 거래처입니다. 회장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아들 박준혁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민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박태주는 공문을 봉투에 넣으며 말합니다. 알고 있다. 곧 해결될 거야. 박준혁이 놀라며 묻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신 건가요? 박태주는 벤츠 열쇠를 집어듭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지. 박준혁이 재차 묻습니다. 그럼 민지는 인정하신 건가요? 박태주는 아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정한다. 저 사람은 진짜야.
가면이 아니라 본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지. 우리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지가 나를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일이거든. 내가 변장해서 시험했다는 걸 알면 화낼 수도 있어. 박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민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해해 줄 거예요. 박태준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정장 재킷을 걸치며 서리를 부릅니다. 설아, 가자.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서리가 벌떡 일어나 박태준을 따릅니다. 박준혁도 함께 나서려 하지만 박태준이 말립니다. 넌 여기 있어.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한편 그 시각 민지는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엔 어제 출력한 증거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사에 직접 제출할 겁니다. 민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대신 기록으로 말하는 거야. 민지는 USB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조각들이 든 쓰레기통을 바라봅니다. 어제 찢어버린 사직서입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입니다. 푸른 하늘이 민지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민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의 무게가 느껴지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보육원 시절 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민지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민지는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한빛은행 수진지점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합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자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박태준입니다. 허름한 점퍼 대신 고급 정장을, 낡은 비니 대신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리가 뛰어내립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경비가 깜짝 놀라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태상건설 회장이 왜 이 작은 지점에 왔을까요? 민지는 창구에 앉아 있다가 박태준을 봅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봤을까요? 박태준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갑니다. 직원들이 급히 길을 비켜줍니다. 오성환이 사무실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박태준은 차갑게 말합니다. 소회의실로 가시죠. 오성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태준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봅니다. 민지도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 방향을 바라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박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USB에서 출력한 업무 로그 자료입니다. 박태준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승인자 오성환. 로그, 타임스탬프, 전부 당신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오성환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직원 교육이 미흡해서. 박태준이 차갑게 끊습니다. 거짓말은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진실을 말하죠. 박태준은 문 쪽을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욕한 직원을 지금 바로 불러오시죠. 오성환이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듭니다. 강민지 대리. 회의실로 와.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섭니다.
긴장한 표정입니다. 박태준을 보는 순간 민지의 눈이 커집니다. 이 사람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때 로비에서 서리가 낮게 짖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리자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민지 쪽으로 달려옵니다. 민지 옆에 앉아 얌전히 올려다봅니다. 민지는 깨닫습니다. 서리? 그럼 혹시 직원들이 로비에서 수군거립니다. 저게 그 노인 어르신 게 아니야? 근데 왜 회장님이랑 같이 왔지? 박태준이 민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허름한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죽여 듣습니다. 박태준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며느리감을 테스트하러 이계와 함께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돈도 안 되는 귀찮은 일들을 시켰죠. 잔액 조회를 반복하고 입출금을 번복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했습니다.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됩니다. 그 노인이 바로 태상건설 회장이었다니. 박태준이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규정보다 사람을, 돈보다 생명을 먼저 봤습니다. 남이 볼 때도 안 볼 때도 똑같았죠. 박태준은 팔의 붕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서리를 보호했습니다. 인사고가가 위험해져도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오성환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 박태준이 차갑게 말합니다. 공개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지금 당장. 오성환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로비로 나갑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강민지 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고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젊은 고객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합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민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박태준이 회의실에서 나와 로비에 섭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박태준을 바라봅니다. 박태준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저는 40년간 체면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박태준은 서리를 가리킵니다. 이 녀석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지 씨는 서리가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박태준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제 아들 박준혁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민지는 숨을 죽입니다. 박태준이 조용히 묻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이요. 민지가 숨을 가다듬고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이를 마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어르신 고객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싶습니다. 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역시 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민지가 말을 잇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게 해주신 건 회장님과 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리가 민지의 손을 살짝 합습니다. 민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박태준은 오성환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부로 지점장직을 면합니다. 본사 인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오성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태준이 민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준혁이 연락처입니다. 일이 정리되면 연락 주십시오. 민지는 명함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태준은 서리를 데리고 은행을 나섭니다. 벤츠가 출발하고 로비엔 여운이 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민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민지 씨,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민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민지에게 다가와 축하합니다.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민지는 억지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긴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것만으로요. 민지는 창구로 돌아가 어르신 안심카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의 일상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명함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은 낯선 이름이지만 곧 익숙해질 이름입니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준혁 씨는 어떤 분일까? 아버지처럼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따뜻한 분일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듭니다. 봄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벤츠를 바라봅니다. 서리가 뒷좌석 창문 너머로 민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작게 손을 흔듭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서울 한남동의 한옥 정원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박태준의 저택 뒤편 작은 정원입니다. 오늘은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막걸리, 주전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빨간 고춧가루가 선명한 갓김치, 화려한 호텔 음식이 아닌 정겨운 한식 상차림입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님과 함께가 잔잔히 흘러나옵니다. 주현미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민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긴장한 표정입니다. 옆에 앉은 박준혁이 민지의 손을 살짝 잡아줍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열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민지에겐 이런 자리가 낯섭니다. 가족이라는 것, 상견례라는 것이 모두 처음입니다. 박태준이 서재에서 나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한복 차림입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서리가 박태준을 따라 걸어옵니다. 박태준이 테이블에 앉으며 노트를 펼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지가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 민원 노트. 박태준이 노트를 넘기며 읽습니다. 어르신 우선 원칙. 천천히 기다려드리기. 존칭 사용 철저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박태준은 노트를 덮고 민지를 바라봅니다. 이 기록을 본사 교육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돈보다 사람 매뉴얼로 말입니다. 민지는 놀라 말합니다. 저는 그냥 스스로 정리한 거였는데. 박태준이 미소 짓습니다. 그게 더 귀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 지켰으니까요. 박준혁이 자랑스럽게 민지를 바라봅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박태준은 서랍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꺼냅니다. 3대째 내려온 가문의 도장입니다. 박태준은 민원 노트 맨 뒷장에 민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빨간 인주를 묻혀 도장을 꾹 찍습니다. 박태준이 말합니다. 우리 집 도장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 찍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가문의 일원입니다.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던 민지에게 이 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박준혁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합니다. 민지,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 잔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박태준이 잔을 들어 올립니다. 배울 건 제가 더 많습니다. 당신한테서 말입니다. 세 사람이 막걸리 잔을 부딪힙니다.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테이블 아래에 앉습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수육을 쌈장에 찍어 먹고 갓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즐기며 막걸리로 목을 축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식사입니다. 박태준이 수육을 한 점 집어 민지 앞에 놓아줍니다. 많이 드십시오. 앞으로 우리 가족 밥상에서 자주 볼 거니까. 민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준혁이 민지의 등을 토닥입니다. 식사 후 박태준이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한빛은행 본사에 전달한 개선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민지가 서류를 펼칩니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 안내 지침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청결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허용, 창가 좌석에 비닐 커버와 물그릇, 상비, 반려동물 동반 고객 우대 서비스 등이 적혀 있습니다. 민지가 놀라 묻습니다. 이게 정말 시행되는 건가요?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 지점에 시행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입니다. 민지는 서리를 꼭 쥡니다. 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이렇게 제도로 자리 잡다니. 민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박준혁이 말합니다. 민지가 바꾼 거야. 한 사람의 진심이 은행 전체를 바꾼 거지. 박태준이 서리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녀석이 바꾼 겁니다. 서리가 민지를 알아봤고, 민지가 서리를 지켰고, 그 진심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서리가 민지에게 다가와 무릎에 턱을 올립니다. 민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고마워, 설아. 내가 나를 믿어줘서. 박태준은 민지와 서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민지를 3번 시험했다. 귀찮음 속에서, 위험 속에서, 누명 속에서. 민지는 매번 이겼다. 그리고 이 녀석 서리는 처음부터 민지를 믿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하얀 꽃잎들이 정원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민지의 어깨에도, 박준혁의 머리에도, 박태준의 손등에도 벚꽃잎이 살포시 앉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님과 함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을요. 며칠 뒤 한빛은행 수진지점입니다. 로비 한켠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 안내 마이너스 청결구역 제외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창가 좌석엔 비닐 커버와 물그릇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경비는 더 이상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가 좌석을 안내해 줍니다. 민지는 창구에서 어르신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이라고 해요. 데리고 와도 되나 싶었는데 안내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지가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 업무 보세요. 보기도 편하게 쉬게 해줄게요. 다른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뽑으며 수군거립니다. 요즘 은행 사람 만나더라. 민지 씨 덕분이지. 맞아. 우리 손주들한테도 여기 은행 추천했어. 민지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민지가 원했던 일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어르신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은행. 퇴근 후 민지는 박준혁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서리도 함께입니다. 서리는 신나게 풀밭을 뛰어다닙니다. 박준혁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행복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박준혁이 웃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우리의 시작이야. 서리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앉습니다. 민지와 박준혁은 서리를 함께 쓰다듬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입니다. 세 명의 그림자가 강변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사람 둘, 개 하나. 이제는 가족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됩니다. 희로애락의 곡선이 도덕적 회복으로 맺힙니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사랑을 모두 거쳐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박태준은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박준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서리는 주인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실버 인생 극장